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5일 오전 6시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시 37분과 42분쯤 역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540km로 탐지했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으며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SL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의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해 엘리펀트 워크와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해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우리 군의 압도적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수연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 이탈했습니다. 24일 오전 7시 56분경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 진입 후 동해상으로 이동해 9시 33분경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동해 북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와 합류해 9시 58분경 동해 북쪽 카디즈로 재진입했습니다. 6대의 군용기는 독도 동쪽으로 10시 15분경에 이탈했다가 오후 3시 40분경 이어도 동남쪽 267km 지점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이후 17분 동안 카디즈 외곽을 따라 북상하다가 중국 군용기는 분리되어 이탈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카디즈 외곽으로 북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현 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합동참모의장에 보직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선하는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와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합동참모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김승겸 대장은 육사 42기로 3군 단장과 육군 참모차장을 거쳐 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연합과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탁월한 작전 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구비했다는 평가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현 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을, 해군 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종호 중장을, 공군 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현 육군 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을 각각 진급시켜 보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에는 현 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을, 이작전 사령관에는 3군 단장인 신희현 중장을 각각 진급시켜 보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인선한 군 수뇌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황유성 소장을 대리 보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전개하면서 실전적인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해상에서 수중 폭발을 시작으로 여단급 합동 상륙훈련이 시작됩니다. 곧이어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가 적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막탄과 발연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육지로 상륙하고 공중에선 장병들이 헬기에서 하강하며 공정돌격을 실시합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경북 포항시 독성리 해안 일대에서 여단급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단급 합동 상륙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다양한 합동 자산을 활용한 실전적인 상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여건 조성 작전으로부터 철수, 탑재까지 상륙작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해병대를 비롯해 육해공군 장병 1,700여 명과 항공기 20여 대,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20여 대, 해군 독도함을 포함한 함정 10여 척 등 전군의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합동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창설한 해병대 항공단의 주도로 헬기 돌격 훈련을 시행하고 육군 대형 헬기가 참가하는 등 다양한 항공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여단급 합동 상륙작전 훈련을 하면서 우리 해병대가 해상, 육상, 공중 어디에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였고 전천후 해병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지에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단급 합동 상륙작전 훈련을 함으로써 제가 우리 해병대에 왜 복무하는지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고된 훈련들도 많고 힘든 시간들도 많은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더 강한 해병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연중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합동 상륙훈련을 지속 시행해 상륙작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과 전평시 능력 향상 등 상륙작전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육군 7군단 방공대대가 K-30 자주대공포 비호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무인기와 항공기 같은 적의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안흥 대공사격장에 하늘을 나는 호랑이, 비호와 비호복합 세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군 7군단 방공대대의 비호 실사격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사격 전 장병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탄약을 장전합니다. 특히 장병들이 나르는 30mm 포탄의 무게와 크기가 위력적입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대공사격 표적기 GTT가 견인 표적과 함께 비행을 시작합니다. 가상의 적이 대한민국 영공을 위협하자 비호복합에 탑재된 레이더가 견인 표적 탐지와 추적을 시작합니다. 탐지 거리는 21km, 추적 거리는 7km에 달합니다. 레이더에 이어 포신도 표적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사격을 준비합니다. 전운이 맴도는 순간 사정거리 3km 내 표적이 접근하자 지휘관의 사격 명령과 함께 사격이 시작됩니다. 30mm 쌍열 기관포가 표적을 향해 불을 내뿜습니다. 발사 속도는 1분에 최대 600발로 K6 기관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쉼없는 사격에 포신의 열기까지 느껴집니다. 비호복합이 떠오르는 표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지휘소에선 표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장병들이 갈고 닦은 대공사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호 운영병으로서 대공사격은 방공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이를 참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사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작전 지역에 침투하는 적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격추해 나갈 것입니다. 방공대는 대공사격 간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추적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숙달해 현대전과 미래전을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비호 실사격 훈련을 통해 날로 다양해지는 항공기와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에 대한 실전적인 대응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었으며
어떠한 공중 도발에도 일발 필중시킬 수 있는 완벽한 대공방어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통해 대공 사격 임무 전반에 대한 검증을 거쳐 더 강한 대공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됐습니다. 장병들 또한 대공 사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7군단 517 방공대대는 적의 어떠한 공중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발 필중의 사격으로 완벽한 대공 방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계속해서 육군 7군단 방공대대 소식 이어갑니다. 부대는 이번 사격 훈련을 강도 높은 교육 훈련으로 준비했는데요. 특히 실제 드론을 띄우고 비사격 추적 훈련을 하는 등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춰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육군 7군단 직할 방공대대의 주둔지. 신원 미상의 드론이 작전 지역에 나타난 가상의 상황이 부여되고 현 시간부로 화스트레스 발령. (30mm) 자주 대공포, 비호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작전 지역으로 향합니다. 현장 출동을 마친 비호. 곧장 안테나를 세우고 신원 미상의 드론을 추적합니다. 불명이 7방향에서 1방향 이동 중. 사격 준비 완료. 드론의 비행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비호의 포구. 불명기 적기 판정. 1방향 적기 도전. 점사 크기 한 발. 점사 크기 한 발. 사수 레이더 발사. 발주비 표시는 동로 확인. 사수 사격. 사격. 육군 7군단 방공대대의 대공화기 추적 훈련 현장입니다. 이날 훈련에 추적기로 나선 비행체는 훈련용 드론. 다가오는 대공 실사격 훈련과 함께 최근 높아지고 있는 드론의 위협을 대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활용된 추적 훈련용 드론입니다. 비행체 실무를 활용하며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정찰 드론과 소총 드론 등 전투용 드론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 만큼 이를 대비한 작전과 교육 훈련은 필수. 최근 추적 훈련용 드론이 방공대대에 보급되며 드론에 대비한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기갑부대 등 지상 전력이 무인기, 드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 드론을 활용한 추적 및 사격 절차 훈련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용 드론의 최대 속도는 시속 80km. 40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갖춰 내실 있는 훈련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추적 훈련용 드론을 교육 훈련관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와 훈련 상황 조성으로 실전적이고 성과 있는 교육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춰 대공 방어 훈련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육군 7군단 방공대대. 부대는 훈련용 드론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완벽한 대공 방어 태세를 갖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육군 육사단 용호대대가 지난 23일부터 유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장병들은 다양한 훈련을 거치며 자신감과 체력 그리고 단합력까지 높일 수 있었는데요. 훈련 현장을 전혜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격 자신. 유격 자신. 한층 뜨거워진 날씨. 훈련장에는 장병들이 외치는 유격자신 구호가 울립니다. 육군 육사단 용호대대는 지난 24일 올해 첫 유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부대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훈련을 연기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진행된 유격훈련입니다. 매 훈련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되지만 용사들과 함께 야전에서 소통하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장병 인하 단결하여 지휘관으로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훈련에는 외줄 오르기, 앵카 이용 건너기 등 적 침투 시 계곡이나 하천을 만날 것을 대비한 훈련이 포함됐으며 화생방, 산악 장애물 코스 등도 편성해 보다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유격자신. 이선호 교육생 도합 끝. 특히 이번 훈련은 유격을 처음 접하는 장병들의 초점을 맞췄으며 장병들이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담력을 키울 뿐 아니라 단합력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교육생들은 훈련마다 유격 자신을 외치며 전투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서로를 응원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훈련을 극복했습니다. 8번 교육생 도와 준비 끝. 도와. 유격. 유격 훈련간 힘들고 두려운 훈련도 많았지만 전우들과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며 단합력도 더 좋아지고 사이가 더욱 끈끈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육사단 화이팅! 8시간여 동안 이어진 훈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정을 소화한 장병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대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자신감과 체력은 물론 부대원들의 단합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전혜주입니다. 5월 25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야지와 험지에서도 무인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연구를 시작한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 핵심으로 모든 규칙을 인간이 설계할 필요 없이 주행에 대한 데이터만 확보하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율임무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2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5개 원역에서 19곳의 현충시설과 함께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 15곳을 둘러볼 수 있는 모두 11개의 여행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국군교도소가 37년 만에 새 건물을 짓고 다음 달 9일 새롭게 문을 엽니다. 국내 교정시설 중 최초로 공용 휴게실이 마련됐으며 영상 출입 통제 시스템과 지능형 영상 감시 등 첨단 보안 체계를 갖춘 게 특징입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호흡 감지 센서가 처음 도입돼 독거 수용실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군이 지난 24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고 딘헤스 미 공군대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고 딘헤스 대령은 6.25 전쟁 초기 1년 동안 250여 회를 출격해 적 격퇴에 일조한 항공전의 영웅으로 자신이 조종하던 F-51 전투기에 새긴 신념의 조인이란 문구는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계속해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비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수요일인 오늘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됩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에는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비의 양은 모레 새벽까지 적게는 5mm,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까지 기절을 앞서가는 여름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 15도, 부산은 17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7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된 비는 모레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여름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니까요. 계속해 기상정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에 진입했다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강인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 숙달해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야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